23열에 있는 성분의 값이 얼마냐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좀 표현을 해주면 1행이 23열인지 12행 3열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쉼표를 찍든가 아니면 이렇게도 써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루게 되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이제 해서 그 룰을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계산이 엄청 빨라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이제 계산이 돼요. 우리야 이걸 계산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 3 마이너스 2, 2하고 1 이렇게 해서 그러면 2by 2고 요거는 2by 1이죠. 요거 결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정한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는 3x 마이너스 2y는 5 또는 2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요걸 읽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게 똑같은 숫자, 요 숫자들은 각각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 집합을 좀 배웠으면 아는데 집합이 2학기에 가 있습니다. 원래는 중1 때 있다가 그게 좀 어려우니까 고1 초반으로 갔다가 1학기 초반, 그러다가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고1 2학기 중반으로 갔어요. 그것도 중간에 좀 있었거든요. 2학기 초반에 2학기 이제 고등수학이라는 말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수2가 되는데 공수2에 예전으로 하면 맨 앞부분, 그러다가 지금 또 중간으로 또 이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고요. A 요거는 행과 열로 이렇게 I와 J로 표현하고, 요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따로 또 I는 이렇게, 그 다음에 J 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여기서 나눗셈은 안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렬에 거꾸로 이제 나누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숫자에서 보면 3 곱하기 무엇을 하면 1이 나와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에다가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훗날 배우게 돼요. A 인버스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얘네는 행렬 초반부다 보니까 행렬의 처음 어떤 그 만드는 원리, 그리고 간단한 계산, 덧셈,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만 해요. 나눗셈은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지금은 아마 고2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 뒷파트가 있어요. 전혀 안 배우진 않아. 지금 고2 과정은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그게 없지만 내년에 니네 배우는 이제 책에는 요 행렬 2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이게 행렬 1 파트고 파트 2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직 책을 못 봐서.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 곱하기가 좀 틀이에요. 가로 곱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때 행과 열을 맞춰서 써주면 돼요. 뭐 요거 원리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6이고요. x-y가 3이야. x는 5고 y는 1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행렬로 풀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x, y. 근데 행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최초 사용한 사람이 가우스예요. 가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가우스 소거법을 배웁니다. 이게 아마 이제 행렬 파트 2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이니까 x가 5고 y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더해서 소거를 해서 2x는 10이니까 x는 5고 y는 1 하는데, 이게 변수가 뭐 한 10개, 20개 막 늘어나면 사람이 풀기 너무 힘들어요. 보통은 3개도 잘 안 나옵니다. x 더하기 3y 플러스 2z가 뭐 6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5z는 7이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1이다. 이때 만족하는 x. 이것도 연립방정식인데 이거 풀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컴퓨터 계산에 딱 넣으면요. 사실은 컴퓨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1차 방정, 2차 방정, 3차 방정 이런 건 풀어요. 근데 연립 2차, 뭐 연립 3차 이런 거 풀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할 때 이런 걸 갖다 쓰면 이제 쉽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뺄 수도 있어요. 빼는 걸 먼저 해볼까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새로운 식 하나가 나와요. 이건 변화가 없는데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얘는 그냥 놔두고요.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건 놔두라고 했어요. 빼면 여기 0이죠. 빼면 여기 얼마예요? 2죠. 그쵸? 여기 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겠죠? 빼라고 했으니까. 근데 행렬에서 요거는 하나의 성분이니까 요걸 똑같이 또 나눌 수가 있어요. 2로 나눠주면. 그 여러분이 아마 단행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행렬. 네, 요게 이제 1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얘를 빼줍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0이에요. 여기는 그냥 놔두세요. x. 이거에서 일단 마이너스 5죠. 음수 1을 곱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1, 0. 그 다음에 0, 1은 변화가 없고 여기 x, y. 이게 행렬의 성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버리면 x죠. 이게 5고 y죠. 얘는. 이걸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요. 이걸 보여드린 거는 행렬의 목적지가 우리가 원래 이런 걸 푸는 건데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좀 힘들잖아. 그래서 얘를 풀이하는 또 방법이 또 따로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 배우셨잖아요. 요거 기억나세요? A 행렬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D의 A 행렬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요거의 단행렬이 영행렬이다. 요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했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를 가지고 뭔가 방정식처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뭐 추정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우리 2차 방정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요. 이거 아마 외우라고 할 때 아들이 bc 아들 마이너스 b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방정식을 세울 때 a하고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요거를 좀 갖다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요거 마이너스인데 자꾸 플러스 쓰는 사람 있고 여기 백인데 요게 행렬식에서 디터미넌트라고 해가지고 뭐하고 똑같냐면 나중에 이제 역행렬을 구합니다. 이게 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게 D하고 A고요. 요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런 식은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할 텐데 파트 2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꼭 필요해요. 요게. 그래서 이걸 디터미넌트라고. 우리 이제 D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처럼 얘가 행렬 판별식이라고 해요. 행렬식이라고도 하고 행렬 판별식, 행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케일리 해밀턴 교과가 좀 외에 있지만 얘는 아주 중요해요. 아마 니네 이제 수능에서 파트 1이 있고 파트 2 내년 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파트 2에 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시고 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이걸로 기억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들 BC 아들 마이너스 BC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플러스 쓰거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읽어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단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쉬운 걸 좀 해볼까요? 단행렬은 제곱해도 단행렬이에요. 곱 하나 만한 거야. 숫자에 거의 1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건 행렬식이 방정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처럼 풀 수가 없을까? 근데 이게 매트릭스니까 직사각형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라인이 완벽히 다 0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영행렬 이외의 행렬로 가지고도 0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했을 때 x-3과 x 플러스 2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는 게 누구야? 3하고 마이너스 2인데요. 행렬로 보면 3하고 마이너스 2 외의 것도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실수처럼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읽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행렬 A라고 있잖아요. 읽는 방법 잘 안 되시면 A 제곱 행렬 이렇게 읽는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원래는 A 행렬 제곱 마이너스 3배 A 행렬 더하기 2배의 단 행렬 이꼴 0행렬. 이 0행렬도 이거 크기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0은 아니니까. 이거 혼동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차피 행렬에서 하는 거잖아. 이게 다 행렬이니까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단 행렬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0이라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얘는 0행렬을 붙여줘요. 요거는 2. 그럼 2 해봐. 그 20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위행렬은 말 붙여요. 근데 이런 거는 단위행렬을 잘 안 붙여요. 그러니까 뭐 행렬 A, 행렬식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단위행렬 이꼴 0. 단위행렬 빼고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봐요. 2, 0행렬. 0행렬을 붙여야 돼요.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행렬 뒤에 이거는 A의 역행렬 그럽니다. A의 역행렬. 그러니까 이건 A 제곱 행렬도 돼요. 또는 A 제곱 A 행렬의 제곱 요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읽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행렬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요거는 0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0행렬 이렇게. 요것도 단위 행렬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요것도 A 행렬 읽어줘야죠. 요거는 A 제곱 행렬 A 제곱 행렬 마이너스 3A 행렬 플러스 2 단위 행렬은 0행렬. 이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요거 곱하기도 읽는다고 얘기했죠? 가로 안 치시는 분도 있어요. 가로 치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왜냐면 곱하기가 아니잖아. 진짜 곱하기였으면 이것이 가로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곱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행과 열을 표현하는 거니까 가로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2x2 행렬이죠. 그렇죠? 이게 2x1 행렬인데 이게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곱하기니까 곱하기. 이건 진짜 행렬의 곱으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고 행렬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했고 읽는 방법도 이해했고 영행들도 만들어봤고 단위행들도 만들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행렬의 곱셈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성립 안 한다예요. 이것 때문에 원래 행렬이 뭘 따라가고 싶은 거냐면 실수를 따라가고 싶어요.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못하는데 그럼 곱하기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곱셈 공식이잖아요. A 행렬에다가 B 행렬을 더해서 그 제곱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단순하게 수학에는 단순한다며 그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A 행렬은 A 제곱 행렬로 써주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거 실수처럼 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언제 된다 그랬어? 바로 단행렬과 나 자신만 있으면 뭘 해도 다 돼요. 이거는 원래 A제곱에다가 얘를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점을 잘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AA니까 AA 이렇게 되겠고 AE 순서대로 쓴다고요. EA 더하기 2에 2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A 제곱으로 쓰고요. A 제곱 하면 이거는 A잖아요. 이것도 A니까 요 AA는 뭐라고 했어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는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양과 꼴이 같아야 돼요. 이거는 제곱을 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정사각형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모양과 꼴만 같으면 돼요. 모양이 같으면 된다고. 성분끼리 합이고 성분끼리 뺄셈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렬 A가 A와 B와 C와 D죠. 이것도 사실 그래. 콤마 찍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내니까 요거를 이제 난수표, 숫자를 채우는 표,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실제 어디서 쓰이냐면 예, 요런 게 어딘가 좀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너네 표 엑셀이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엑셀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죠. 자, 어떤 제품을 A하고 B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데 요게 이제 1구역에서 만든다던가 2구역인데 이게 1구역, 2구역인데 생산의 개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근데 이게 1공장이에요. 2공장도 똑같이 얘를 설립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1구역, 2구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A, B 제품이 있겠죠. 뭐 생산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얘를 다 더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거끼리만 더해야 돼요. 왜? 구성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걸 표로 만들 거 아니야. 1공장도 있고 2공장도 있고 여러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엑셀에 딱 저장해 놓고 딱 치면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런 거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게 이제 4번을 했으니까 여기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4A, 4B, 4C, 4D인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처럼 하면 어떻게 써요? XX는 4X라고 쓸 수 있으니까 4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요런 거.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이런 거 있겠죠. A 행렬인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A, 2분의 1 B, 2분의 1 C, 2분의 1 D 이렇게 되면 2분의 1 A 행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행렬에서는 절대 이거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얘를 다시 복원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요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많으면 만약에 10 by 1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구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수 형태이지만 뭐로 이렇게는 꼭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나왔던 게 이런 유형하고 가장 많이 이제 혼동되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A 플러스 B 행렬하고 A 마이너스 B 행렬을 곱셈구조처럼 이렇게 쓰시면 결코 안 된다. 근데 저 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X의 A 행렬이 현재 B고 그 다음에 X B 행렬이 B예요. 여기 뭘까요? 이렇게 쓸까요? 잠깐만. 이런 이 두 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X와 A 행렬을 곱했을 때 B 행렬 나오고 이거하고 이거 곱했을 때 B 행렬.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행렬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교환식 성립하니까 이건 뭐야? 정사각 행렬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했는데 같다는 얘기는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거 A 행렬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뒤에다 곱해요. 순서 지켜야 돼요. 앞에다 곱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결국 얘가 같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법이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제 찾아야 된다. 그때 순서를 앞에다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해석은 돼요. 얘하고 얘 곱하거나 얘 곱한 게 뒤바뀌었는데 같다는 얘기는 교환법이 성립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AX A 행렬이 뭐다? AB 행렬. 그 다음에 AX A 행렬이 뭐야? BA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AB 행렬 이꼴 BA 행렬하고 같다는 거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제 이렇게 준다고요. A 플러스 B 행렬을 이제 X 행렬을 주고 A 마이너스 B 행렬을 Y 행렬로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물어봐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뭐냐 이렇게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a 행렬을 보내죠. 이 a 행렬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y죠. a 행렬은 어떻게 돼? 2분의 1 x 더하기 y. 자 이거에서 빼면 이 b 행렬은 뭐죠? x 마이너스 y죠. 그럼 b 행렬은 뭐야? 2분의 1 x. 이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 제곱해서 정리하셔야죠.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행렬이 낯설은 이유가 일반적인 수의 계산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벡터를 푸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이거 컴퓨터 계산하는 걸 인간이 조금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컴퓨터가 하는 것까지는 못 가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 여기는 전부 다 뭐 하시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실수점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곱셈은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거라서. 교실로 보이잖아 우리. 그러니까. 근데 내 참관 너네 거 어딘지 봤어? 나 몰라. 못 봐도 몰라. 1학기 교과서밖에 안 들고 와. 들고 갈 거야? 들고 갈 거야? 되게 들고 왔다. 거기 틀어주시고 그렇게 나가고요. 혹시 질문 없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했니 안 했니? 했어요. 했어? 네? 네. 왜요? 빨리 얘기해줘. 그 시간대가 안 맞아? 일정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무슨 일정이야?
등산하는 일정이야? 아니면 산 타는 일정이야? 아니요. 그럼 뭔데? 그 집들이 가요. 집들이? 네. 집들이? 네 친구 중에 누가 집들이 한다고? 오. 아니겠지. 엄마 친구 아니야? 아빠 친구? 친구 집이야? 누군데 그게? 그 채연이야? 아니요. 너 누가? 네. 아 둘이 펴프구나. 금요일날 저 여행 여행 가는 가? 또? 유리도? 아, 저 목요일에 좀 늦을 수 있어요. 아 목요일날 그러면 없어. 아, 기분 나빴어. 나만 빼놓고 집들이 간다는 게 얼마나 기분 안 좋아. 그건 아니에요. 일단 방학 동안에 그래도 화목에 나와서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2차 얘기합니다. 목요일날 야자 신청하세요. 네. 네. 화요일날 하시면 안 돼요. 화요일날 불러야 되는데. 목요일날 야자. 그리고 이번 주 그럼 내일은 수업을 할 테니까 빠지는 분이 지금 3분이니까 수업 하랍니다. 아 이건 쓰지 말게요. 자 A 행렬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또는 행렬 A 두 행렬 A는 이렇게 됐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전화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자 일행의 첫 번째 성분이 뭐야? 이렇게 불러줘야 돼. 지금은 같이 보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이렇게 Z 형태를 읽어. 어? 일행 읽고 2행 읽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1령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근데 이거 나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이거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식과 같다.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X 행렬의 모든 성분의 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말로 해도 되죠. 뭐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수식. 마이너스 4A 5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이쪽 놓으면 X 행렬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다시 마이너스 4X 요거는 마이너스 5X 넘어오면 5X 마이너스 4X X 그냥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요? 5B 행렬 맞죠? 요거는 마이너스 4A 행렬 행렬만 붙여주면 돼요. 그냥 만약에 안 붙이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냥 5B 마이너스 4A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B 행렬에다 5배를 하세요. 아 요렇게는 하지마. 잠깐만. 예, 요게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1, 0 숫자 사이즈는 작게 쓰세요. 오히려 크게 쓰면 구별 못해요. 이렇게 돼 있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처음에 여기서 그냥 5배 하세요. 왜냐면 그냥 해도 되긴 잘 되는 사람 하시면 돼요. 5 빼기 8 이렇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0 플러스 4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닫아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2 5 마이너스 4 얼마야? 5 마이너스 4 1 이게 잘 천천히 해 대신에. 왜냐면 여기 중간에 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순간 헷갈려서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얘 5하고 0하고 마이너스 10 여기 5 더하기가 우리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12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0 4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2 5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시려면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하는 경우 빨리 하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실수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이거 이제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4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43번. 두 행렬 AB가 3x2 행렬일 때 행렬 A의 IJ 성분이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A, I, J. 그러니까 행과 열이 I의 제곱에서 빼기 2J 열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됐어요. I는 어떻게 돼요? 1, 2, 3이죠. 열은요? 1, 2죠. 그때 B-3A 그러니까 지금 AB 행렬에서 AB가 둘 다 A 행렬도 그렇고 B 행렬도 그렇고
3/2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b-3a 행렬이 b-3a의 행렬이 뭐가 된대요? 성분 CI의 성분 C니까 얘가 C 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때 C, I, J 행렬은 얘가 I-J 플러스 E죠. 그럼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I는 안 줬어요? I는 안 줬는데 얘가 뭐예요? 행렬이 뺄셈인데 모양 꼴이 같아야 되니까 얘도 뭐예요? 3/2 행렬이죠. 가로쳐놔야 얘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행렬 구하는 거예요. B행렬. 요거 구하는 거죠? 너 누구야 이거? 그럼 B행렬은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해도 되죠? 뭐야 B행렬은? C행렬 더하기 3A. 그럼 C행렬 구하고 A행렬 구하면 되죠? 그쵸?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C행렬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계산은 동일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B, I, J 행렬은 C행렬이니까 I-J 플러스 2에다가 3배 하세요. 3i의 제곱 마이너스 6j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3i의 제곱에 i에다가 마이너스 7i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게 B11은 어떻게 돼요? 오다 갖다 놓으면 되죠. 3 곱하기 1의 제곱 1 마이너스 7 곱하기 J가 빠졌네요. J가 빠졌네. 다시 정리할게요. 3i 제곱 플러스 i에 마이너스 j 마이너스 7 i죠. 요거하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5 i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j 플러스 2 3i 제곱 요거 아이씨 눈이가 지금 아프니까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j니까 여기 얼마? 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B12 3행까지 가야 돼요.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1의 제곱 1 플러스 1 마이너스 7 곱하기 2 플러스 2 B21이죠. 21이니까 3 곱하기 2의 2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7 곱하기 1 플러스 2 B22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7 곱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B31이죠.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2열 이렇게 되니까 3행 1열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7 곱하기 1 더하기 2 3행 2열은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7 곱하기 2 요거 정리한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요거 A행렬 구하고요. 그 다음에 C행렬 구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C행렬이죠. C행렬의 성분이 I-J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A행렬의 성분의 3배라니까 이렇게 되죠. 요걸 정리해 준 걸 요거를 써주셔도 됩니다. 눈에 이해되셨죠? 대신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4번 요거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하는 게 맞아요. 되도록이면 성분을 가루는 좀 크게 하고 소가루는 그 다음에 성분은 작게 붙였으면 헷갈려요. 이때 상수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하세요. A 더하기 B는 5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행 2열이죠. 2 더하기 A는 4 마이너스 C
4 마이너스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C죠? 0 더하기 C는 B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는 5 빼기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 두 개 있고요. 요것도 정리를 좀 해줄까요? 보기 좋게.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A 더하기 B고 요거는 A 더하기 C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2가 되겠죠. C는 넘길까요? 뭐 아니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여기 그냥 할게요. C는 B-1이고 옮기셔도 괜찮아요. 옮길게요. C 이걸 옮깁니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B를 옮기면 2B 마이너스 C는 5예요. 자, 여기는 두 개, 요거는 A하고 C죠? 요건 BC, BC. 그럼 여기서 풀면 되죠? 이렇게 먼저 하면 되죠. 그럼 요게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B는 4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해주면 C-C는 없어지고 B는 없어지고 요거 4. B가 4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물론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도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4니까 C는 3이죠. 그럼 여기 맞나 확인해보세요. 이거 확인용으로 쓰시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는 2 맞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최종 마무리 합니다. 제곱이니까 1이에요. B제곱은 16이고 얘가 C제곱은 9. 그럼 여기에 26이죠. 새로운 틀을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A행렬이 있고요. 그러니까 A행렬이 있고 B행렬, C행렬의 성분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요게 요렇게 된다. 그때 실수 X 더하기 Y는 얼마냐? 최종으로 오는 게 이거죠. 자, 이거 갖다 쓰면 되죠. X. A행렬이 뭐예요? 2, 1, 0, 1이죠. 네, 그대로 갖다 쓰시고 B행렬은 누구냐면 3, 4, 2, 마이너스 1는 C행렬이네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식이 4개가 나오다 보니까 미지도 2개인데 훨씬 쉽죠. 천천히 합니다.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 왜 이왕이면 미터도 쓰지 말고 이것도 좀 맞춰주세요.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자, x 더하기 4y는 2예요. 그 다음 요건 없어지고요. 요거 더하기 0 더하기 2y는 얼마? 2죠. 그 다음에 요 부분요. x 빼기 y 그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인데 식은 4개 있다는 얘기는 안 넘친다는 얘기죠. y가 요거 y 구하기 제일 쉽죠? y는 1. y가 1이면 x는 얼마예요? 요거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형 써보면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4 더하기 1 맞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여기다 대입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 확인도 돼요. 물론 요거와 요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종 문제는 이제 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1246호 3급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나중에 뭐 따로 또 정리할게요. 행렬 A가 있고요. 행렬 B가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써볼게요. 이 Y행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A행렬이니까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하고 5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행렬이 B니까 이렇게 나와요. A, B라는 걸 안 줘요. 왜?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게.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하실 때 x 더하기 y 행렬인데 바로 나오면 제일 좋은데 바로 안 나올 거예요. PQRS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x 더하기 y 행렬을 구했더니 그게 PQRS일 때 최종 목적지는 PSQR이죠.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대각선 자꾸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렇게 곱하는 건 두 자리 곱셈이면 이게 13 곱하기 55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숫자 안에 넣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PS 플러스 QR을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QR.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A 행렬이라고 안 줍니다. 이거 A하고 B를 이렇게 안 줘요. 그럼 너무 어려워해. 더군다나 이거를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배 가능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니? 실수처럼 한다며.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주면 이걸 A 행렬로 치환하고 이건 B 행렬로 다시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러 선생님이 A 행렬이 B 행렬이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뭐로 봐야 돼? 얘네가 A 행렬로 바꾸고 B 행렬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풀란 얘기야. x 더하기 2y 행렬이 A 행렬이고 2x 마이너스 y가 B 행렬일 때 내가 구하는 게 x 행렬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다 2배를 해요. 요거를 2배. 왜? 가능하다고 그랬어. 요게 A 행렬이고 요거는 2배 하면 4x 마이너스 2 y 행렬이 2b 행렬이죠. 더해주면 5x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5x는 a 더하기 2b x 행렬이 나와요. 5분의 1에 a 더하기 2b 행렬이다. 물론 요거를 여기다 넣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y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난 지금 y 여기다 2배 하면 되잖아요. 물론 요거 이제 여기다 몇 배 했어요? 2배에서 요쪽을 구한 거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아요. x 소거하고 y 소거하고 하라는 얘기야. 뭐처럼 해도 상관없으니까. 실수처럼 해서 상관이 없어서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나 y 구하려면 여기다 2배 할래. 그러면 이제 이쪽에 2배 하는 거 해볼게요. 2x 더하기 4y 행렬은 2a 행렬이죠. 거기다가 2x 빼기 y 행렬이 b 행렬.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면 자 여기다 그냥 할까요? 여기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5y 행렬이죠? 5y 행렬은 2a 마이너스 뺐으니까 b 행렬이 되죠. 그러면 결국 y 행렬이라고 하는 건 5분의 2a 마이너스 5분의 1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써도 되겠죠?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5분의 2, 5분의 1. 자, 그러면 x하고 더하기 y니까 x 더하기 y를 해봐요. 이거 얼마예요? 더해주면 더하면 되잖아요. 5분의 3 a 행렬. 그 다음 요게 지금 5분의 2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5분의 1 b 행렬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요게 3하고 마이너스 1, 0하고 5. 자 b 행렬이 누구였어요?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5. 자 이제 천천히 계산을 하시면 돼요.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 천천히 할게요.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0이니까 2죠. 자 5분의 마이너스 3 5분의 3 0이에요. 그 다음에 0에다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1 요거 곱하면 3이죠. 그 다음 얘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여기 4가 되겠네요. 그럼 다 찾았죠. PS 플러스 QR PS니까 요거 곱한 거 8 Q 요거니까 0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다 이거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요걸 그대로 2x2로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진짜 놓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치환해서.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쉽게 하려고 A행렬 치환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요 A행렬, B행렬 지정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니네가 뭐로 바꾼다? 새로운 행렬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248번. 요거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 y의 행렬이잖아. 그 y의 행렬을 지금 현재 구하면 되는 거야. y의 행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대로 해서 풀어? 아니라고. 근데 이게 갔어. 야 이거 생각해봐. 그거 끌고 다니려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끌고 다니기 힘들어요. 시원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잖아. 자, 3x에다가 y의 행렬이 2, 1 이건데 이걸 a로 바꾸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x-y의 행렬이 얘가 p. a 행렬이 얼마야? 2, 1, 2, 5. b 행렬은 2, 1, 0, 3. 그때 이 y 행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끌고 다니면 하기 힘들어.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 어? 누가 없어져? x 행렬만 없애면 되죠? 그럼 여기다 몇 배 하면 돼요? 3배 하시면 되죠. 3배.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3x 더하기 y는 a고 여기다가 3배를 하시면 3x 마이너스 3y 이거는 3b 행렬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y 행렬 오니까 빼주면 되지? 교대 하세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4y 행렬은 어떻게 해? a 빼기 3b. 그럼 y 행렬을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제 갖다 쓰세요. a 행렬이 누구였어요? 1,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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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배 쓰는 거는 이게 옵니다. 2, 1, 0, 3이에요. 자 해볼게요. 얼마? 2 빼기 천천히 해요. 2 빼기 6 마이너스 4죠. 자 2 빼기 6 마이너스 4 1 빼기 3이에요. 1 빼기 3 마이너스 2 2 빼기 0이에요. 5 빼기 9 마이너스 4. 근데 내가 원하는 게 2잖아.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양쪽을 2로 나눠주면 바로 처리가 되죠?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그게 좋죠. 자, 그럼 요런 답이 몇 번에 있어요? 예, 1번에 있습니다. 1번. 다시 한번. 지금은 이거를 뭘 했어요? A 행렬, B 행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A 행렬과 B 행렬 바꿔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풀이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이거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이거 여기다 3배하면 이 뭐야? 이 도형적 표현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만만치 않죠. 근데 뭐로 치환하면 그냥 행렬 A나 B로 치환하면 뭐처럼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과 동일하죠.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1250번 볼게요. 그 책 구매를 좀 해주세요. 이게 조만간에 끝납니다. 아직 구매 안 된 사람 준비 올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했는데 늦을 것 같더라. 쓰는 거 소가로가 약간 크게. 그리고 얘들은 좀 널찍하게 띄워서 안 그럼 헷갈려. 그리고 2x2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A하고 B. 예, 이건 행렬이 이제 곱셈 물어보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역자 곱하기 형태로 해라. 뭐 24년도 거 기출문제 드렸죠? 그죠? 지금 채연이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치가 없을 것 같은데 23, 23 받은 거 같고 챙겨줄게요. 자, 행렬이 5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요거 구하래요. 이렇게. 자, 요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일행 1열이잖아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AB.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정리하면 1 플러스 2A 하고 얘가 같겠죠. 하나 처리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5a 마이너스 b 5a 마이너스 b는 이거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a. 그러면 두 식을 정리해 볼게요. 2a 같으니까 a b는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죠. 유리야? 이거하고 이거 보고 얘를 보고 생각해내는 게 뭐야? 모르겠어요. 응? 뭐예요? 뭐예요? 얘기 왜 안 해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외우라고 했죠? 특수 형태니까. 특수 형태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 반복인데요. a 마이너스 b 뺐으면 더 작아진다는 거야. 1차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더해줘야 되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또 있다고 그랬죠. 얘가 또 있다. 최현 학생 이거 암기된 거죠?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8페이지, 10페이지 아주 중요해요. 특수 형태. 이 특수 형태 세 가지가 이거였잖아. a 세제곱 플러스. 얘 좀 특별하지 않냐? 세제곱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3a, b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줄줄이도 있어요. 암기 못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선생님이 니네 찡그리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다 왔는데 좀 눈이 안 좋아. 그럼 갖다 넣으면 돼.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3. 여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만들어도 되고. 지금 여러분은 이걸 만드는 거 안에서 하는 거라서 숫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x 더하기 y가 이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a하고 b 행렬을 곱했더니 0 행렬이 들어가. 그럼 우리가 보통 실수해서 계산하는 뭐야? a가 0이고 또는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러니까 행렬로 바꾸면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영행렬은 아니에요. 영행렬은 모두 다 0인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자, 원소 또는 그 성분이 다 0으로 구성이 된 게 0인자. 즉 그리고 그걸 영행렬로 불러요. 영행렬은 종류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최초에 뭘 만드냐 시작점을 만들어 주는 거야. 행렬에도 A 행렬 떼기 A 행렬은 뭐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영행렬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지. 행렬의 곱이 좀 특이한 거지. 요거 곱하면 기억자로 곱하니까 6 빼기 6 0이에요. 요건 됐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쪽은요 6x 마이너스 18이죠. 그 다음에 xy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이게 다 영행렬이니까. 물론 여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2고요. 요게 되니까 x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0 맞죠? 그러면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1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도 영행렬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야. 그리고 A, B 행렬하고 B 행렬을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것도 이게 항상 0이다. 둘 중에 하나 0이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했더니 뭐 나와? 영행렬 나오잖아. 대단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252번. 요게 대표적인 이제 원래대로 하면 뭐 나와야 돼? 만약에 똑같다면 0 나왔어야 된다고. 성분이 합이니까. 근데 이게 똑같지 않으니까 0이 나올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이거 하실 땐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곱하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렬을 뭐 기억자로 곱하는 건 나중에 그냥 기억자란 말도 없어요. 그냥 곱하는 거지.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기억자 곱하기가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잠깐만 봐요. 이거 다른 문제인데 이거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써? 행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열로 가요. 행렬은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한번 해봐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z는 7. 이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면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툴이라고 그러죠. 툴이 뭐야? 도구 만들어낸 거야. 가우스가 대단한 거야 이거. 뭐 실베스트가 나중에 매트릭스라고 써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켈리 해밀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던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것만 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럼 AB 행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B 행렬이 마이너스 1, 5, 3, 4의 성분을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2호 10 빼기 4 2호 10 빼기 4 6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9 11 플러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2 자 이번엔 이제 BA의 행렬이에요. 순서를 뒤바꿨어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자 곱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플러스 15 천천히 하셔야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5 16 받고 6 빼기 8 6 빼기 8 6 빼기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얼마예요? 9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빼라고 그랬죠. AB 행렬에서 BA 행렬을 빼주면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7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 11에서 이거 빼면 13 2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했죠? 예, 이제는 쉽죠. 이건 없어지고 답은 그러면 최종답은 이해되셨죠? 대신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안 됩니다. 자, 1253번은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좀 의도가 좀 보이나요? 자, 여기 봐요. 이쪽에 2차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아는 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5가 뜻하는 게 뭐예요? 표현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는 거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그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는 뭐예요? 근이죠. 근 또는 x 절편입니다. 거기에 a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x1은 원 행렬을 fa0 이렇게 줬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행렬은 한 번이라도 덜 쓰는 게 좋아요. 왜 쓰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어요. 풀어볼게요. 자, 정리하세요. 4fa 0 fa죠. 4fa 0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fa 0이에요. 결론 fa가 0 나오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해요? a, 0이니까 x절편이죠. 그때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하고 5니까 x절편은 큰이잖아요. 큰. 그거의 합이 얼마나? 답이 마이너스 3도 0 나오고 5도 0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3과 5 두 근의 합 그럼 얼마? 2 이렇게 답이에요. 왜 이렇게 한 거야? 해석할 수 있어 이런 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뭐야? A가 X고 Y가 0이니까 A, 0 즉 X절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2차 방정식이죠? 이제 슬슬 보이네요.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요? 네, 우리 대수학하고 연결하는 거야, 연결.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0일 때 두 분 이렇게 줬죠? 그럼 뭐 쓴다고 그랬어요? 2차 방정식 풀이하려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나오면 자 2차 방정식은 대인, 근, 판, 개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입법 쓸 수도 있고 인수분해 안 돼요. 근무시 안 써요. 판별 이미 끝났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거의 90% 이상이 근각이수라고 그랬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예요. 알파 베타는 참고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기억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만 있진 않아요. 이것도 줄 거라고요. 매뉴얼 드렸잖아요. 매뉴얼 안 받았나? 너? 안 줬어? 내가 줄게. 니네 매뉴얼 펴놓고 해.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 네, 이거 증명도 다 했었습니다. 그때 A 행렬에서 이제 거듭 제곱을 물어봤어요. A 행렬이 지금 뭐냐면 알파 1이죠. 1 베타. 이게 이제 뭐야? 이게 이렇게 한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럼 얘 해주면 되잖아. 이제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그거에 뭐라 그래서 성분의 합 이렇게 된 거니까. 자, A 제곱 행렬은 알파 1 베타고. 그래, 행렬 처음 쓰면 이게 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좀 소가로보다는 좀 크게 하시고 공간을 띄워서 하시면 구별이 좀 돼요. 이거 너무 붙이면 진짜 어려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요거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더하기 뭐예요? 베타 제곱이죠. 알파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성분의 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싸그리 더해주면 되지. 자, 그 중에 얘는 이미 처리가 됐죠. 요것만 나온 거네요. 그럼 일단은 써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줬고요.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요것도 뭐예요?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자, 다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얘 이걸 제곱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럼 더하기를 쓰고 싶니? 이렇게 된 거죠. 읽어. x제곱 플러스 2xy 2xy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알파 베타로 치환해줘서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알파 베타가 합이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4였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할 때는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돼요. 자, 말로 합니다. 16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4 얼마? 계산되는데 이거 얼마? 16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에 요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죠? 네, 얼마 나와? 4 더하기 4 더하기 답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1256 성분의 합이 10일 때 이것도 이제 제곱 결국은 뭐야 우리가 처음에 행렬에 이제 곱을 할 줄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과 열 이렇게 된 거지. 자, A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1A고 2하고 1이죠. 마이너스 1A 2하고 자, 요거 풀어보세요. 행과 열입니다. 1 더하기 2A 1 더하기 2A 두 번씩 하세요. 그럼 실수할 일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로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제로죠. 2A 더하기 1 2A 더하기 1 네, 그렇댔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 그 성분의 합이 10이라고 그랬잖아. 한쪽이 5 나오니까 A 값은 암산해도 되죠. 성분의 합이 10이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이거는 뭐야? 이거 단행렬이죠. 단행렬은 뭐야? 곱하나 마나. 지금은 이제 성분의 합이니까. 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합하라고 그랬더니 요거를 더하고 얘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해서 곱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걸로 해. 펼쳐놓고 해. 요거 한 다음에 2배 해야지. 이거 곱하기니까 2배해서 얘가 5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냥 요걸로 해. 당분간 좀 됐을 때 하라고. 야, 성분의 합은 요거 다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처리는 되는데 실수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258번이죠. 이제 이게 약간 특이의 행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걸 추정이라고 해요. 예, 갑자기 막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한다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다 할게요. 이건 좀 특수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런 거야. 어딘가에 성분이 0이 나오면 이건 좀 특별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행렬의 종류 중에 이게 1인데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행렬도 있어요. 반대로 1은 이게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중요해요. A하고 0. 지금은 뭐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이 기준이 돼. 근데 이런 건 좀 달라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A가 되면 단위 행렬이잖아. 이 단위 행렬하고 좀 비슷해. 성격을 좀 가져요. 이런 거 제곱하면 특이 행렬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해석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한쪽이 이쪽이 0이 나올 때 이쪽이 0이 하나 들어갈 때 이건 좀 아닌데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의 n제곱 행렬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28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때 n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냐? 그러면 자 A 제곱을 해야죠. 모르니까. 그리고 규칙성 파악은 몇 개까지 하면 돼요? 최소한 3개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규칙 파악이 끝나요. 1하고 마이너스 2, 0하고 1 이렇게 되죠. 자 해볼게요. 행과 열을 곱하면 1, 0이죠. 1.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0, 요거 0입니다. 0, 0, 0, 1이죠. 네, 여기만 변해요. 그럼 A 세제곱 행렬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A제곱 A니까 또는 A제곱 어떤 걸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A제곱 행렬이 여기 있어요. 자, 요게 1이고 마이너스 4 쓰셔도 돼요. 0하고 1이죠. 자, 요걸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삼각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별 의미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1, 0이죠? 1, 0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에요. 0, 0이에요. 0, 0이에요. 0, 0이에요. 0, 1이에요. 요건 변화가 없어요. 여기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3일 때 마이너스 6, 2일 때 마이너스 4,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2, 4, 6, 8 이렇게 나가네요. 2단이에요. 2단. 그러면 n하고 구별할 때 3일 때 6이니까 마이너스 띄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n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2단에 n번을 했더니 128이네요. 그러면 n이 얼마예요? 64. 이게 답이에요. 자, 다른 방법. 요게 좀 특이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좀 써볼 수도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a의 아들이죠. 아들 마이너스 bc 다음의 행렬이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특별한데 a 제곱 더하면 2a죠. 아들 bc가 얼마예요? 얘 아들 곱하면 1이죠. bc는 0이니까. 그러면 이게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 제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 제곱은 2a 마이너스 2 행렬 이렇게 표현이죠. 그럼 a 세제곱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다 a 행렬을 곱해 순서의 선화로 쓰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a죠. 우리 그 대수학에서 뭐냐면 차수 내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건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어쨌든 해볼게. 요게 뭐냐면 2a니까 2a 마이너스 2죠.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3 요게 a 행렬에다가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단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3하고 마이너스 2. 그럼 a 내제곱 행렬은 4a 마이너스 3 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5제곱은요 5a 마이너스 4 단위. 어떤 규칙성 파악하는데 도움이 있는데 지금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이건 추정하시라고요.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대. 자, 1259번. 그래서 외워서 쓰시면 참 좋은데 이게 그냥 이건 뭐야? 구구단에 해당이 돼요. 구구단. 그게 좀 특별하죠. 그러면 그 1259번은 답을 바로 쓸 수 있어요.
38에 24죠. 근데 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니? 추론하라고 했지.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요건 지금 하나 나왔잖아. 단위행렬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보이면 쉽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59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럼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추정. 끊어주세요. 잠깐 쉬었다가